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산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형상에 치우치면 주는 복도 못 받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옛날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진묵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도력이 높기로 평판이 찾아 했었는데요. 이 진묵선사님이 수행 중에 자기 집을 한번 관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묵선사님이 내가 속세에 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준 것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이 아이들한테 뭐 한 가지는 좀 도와줘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조카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조카집에 방문을 해서 조카 며느리와 같이 앉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 밤 12시에 내가 귀한 손님 7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밥을 좀 따뜻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공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유명하신 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한테 기회를 준다 하니까 신이 났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이 저녁상 7개를 마련을 합니다. 12시가 다 돼가니까 진묵선사님이 귀한 손님이라고 하신 분들 7분을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절름발이시고 그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외팔이시고 세 번째 들어오시는 분은 곱추시고 네 번째 들어오시는 분은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7분이 들어오시는데 누구 하나 성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기도 안 차는 거죠. 없는 살림 톡톡 털어가지고 귀한 손님이라고 그래서 저녁상을 마련을 했는데 삼촌이시면서 이 도력 높으신 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았는데 뒤따라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또 다 거렁뱅이에다가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기가 안 차는 거죠. 어쨌든 준비한 상이니까 7분 앞에 상을 갖다 놔드립니다. 그런데 심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상도 조용조용 놓는 게 아니라 쾅쾅 소리가 나고, 그리고 조카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뜨는데 나 소뚜껑을 몇 때리는 거죠. 그러니 이 진묵선사님은 참 입장이 난처하는 겁니다. 이 진묵선사님은 귀한 분들을 어렵게 초청을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인데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외형만 보고 상거지들한테 왜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톡톡 털어가지고 이렇게 밥까지 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심기가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 7분은 또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상을 다 갖다 놓자마자 한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식사는 일절 안 하시고 그냥 다 나가십니다. 7번째 분까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진묵선사님이 소매를 붙잡고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숟갈만이라도 들고 가십시오 라고 생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앉으셔가지고 밥 3숟갈을 드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가시자마자 진묵선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이 칠성님들이신데 저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한테 가진 복을 다 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너희들은 그분들 외향만 보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해가지고 그분들이 노함으로 해서 나가시게 만드느냐 하고 노발대발 하시고 호통을 치시죠. 뭐 이제 어차피 그분들은 다 가셨고 진묵선사님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복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 할 수 없구나 하시면서 마지막 칠성님이 밥을 3숟가락을 드셨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3년간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나가십니다. 그 다음날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시장에 나갔는데 돼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거저 가져가라는 식으로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돼지를 집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또 돼지가 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돼지가 또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좀 커서 돼지를 시장에 갖다 팔았더니 그래서 소를 또 이제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또 쌍둥이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이 풀어져 있더랍니다. 그래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우리 집도 이제는 좀 잘 살아질라는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돼갈 쯤에는 그 집이
많은 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사는구나.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기간이 다 됐습니다. 3년의 기간이 다 된 날 처음으로 사왔던 돼지우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홀라당 타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다시 또 옛날에 궁핍한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옛날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제가 산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외제차에 화려한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저렴한 차에 수수하게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들한테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척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거는 아니고 뭐 저희 산사에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요. 옛말에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인이 떳떳하면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있다 한다라면 그걸 거치장으로 해가지고 채워서 남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외향에 치우쳐가지고 상대방을 허투루다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진실된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외향에 치우쳐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훈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댁내에 천복만복 내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